이제 계속 수출해서 이제 성장을 쭉 했는데 1, 2, 3, 4년. 4년 만에 이제 2만 원에서 거의 뭐 한 60만 원 갔죠. 대박친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종가가 24,000원 정도 됐습니다. 24,000원 정도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보톡스 대용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보톡스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 대용품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브라질에 첫 수출을 하게 됩니다. 첫 수출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브라질에서 써보니까 보톡스보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고 부작용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이 워낙에 싸니까 보톡스 말고 이 메디톡스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저기 아르헨티나 뭐 어디 이러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영업을 잘 해서 수출에 물꼬가 한번 탁 트이면서 70개국이 넘는 회사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한 나라 한 나라 그렇게 이제 계속 수출을 해 나갔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2012년도에 고가 95,000원까지 갔습니다. 95,000원까지 갔죠. 24,000원, 뭐 2만원이 저가가 15,000원이니까 2만원이라 치고 9만원 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수출이 계속되고 이제 계속이 되니까 주가는 선반영이 되고 수출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8만원까지 갑니다. 그 다음 해 36만원까지 갑니다. 거의 2배씩 뛰죠. 그 다음 해 61만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수출해서 이제 성장을 쭉 했는데 1, 2, 3, 4년. 4년 만에 이제 2만원에서 거의 뭐 한 60만원 갔죠. 한 30배 정도 오른 겁니다. 30배 정도 오르고 1년 조정받고 지금 이제 맥스로 치면은 80만원이니까 2만원이 뭐 80배 간 겁니다. 40배 간 거죠. 40배. 뭐 4년만 쳐도 한 30배 정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큰 블록버스터처럼 뭔가가 하나 터지면 실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그 핵폭탄급 제품을 하나 터뜨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거를 한번 보시죠. 한미약품 2015년도에 기술 수출 계약을 2건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14년도에 이제 저가가 6만원, 시가 9만원, 뭐 고가 12만 하니까 7만원 잡고 14년도에 만약에 샀으면은 15년도 한 해 동안에 7만원이 77만원, 70만원 잡고 7만원이 70만원 가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딱 10배 오는 거죠. 이제 수출한 그 기술이 상용화가 돼 가지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은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는 엎어지고 해서 지금 뭐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긴 하지만, 올해 한미약품은 임상 3상 대기 중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몇 개만 성공을 해도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또 크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는 이제 한번 그렇게 많이 또 올랐죠. 그래서 이제 한 10배 정도 이렇게 1년만 해도 오르는 겁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보시면은 2013년도에
제가 이거를 2013년도에 이제 장기 투자하겠다고 뭐 마음을 먹고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은 한 6개월 동안 옆으로 기는 거를 이제 못 버티고, 털고 나왔었는데, 제가 이때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MBA를 하고 있었는데, MBA 과제 중에 이런 종목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아모레 퍼시픽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얘를 이제 종합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분석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긍정적이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이제 가능성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계속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 3개월 동안에는 버텼는데, 너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90만원에 이때 샀는데, 이때는 액분 전이니까 90만원에 사서 한 3개월 있다 90만원에 그냥 팔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3개월 더 이제 횡보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중국 건이 터지면서,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45만원까지, 이게 이제 실제 45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90만원에서 450만원이니까 1년, 2년 동안에 9호 45, 한 5배 오른 거죠. 화장품 가지고, 화장품 업계 1위 회사가 한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터지면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은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크게 올라간 모습을 보였던 게 조선 쪽이었는데, 이 조선은 2004년 이후로 해가지고 2007년도에 초화랑기를 맞았죠. 그래서 보시면 2005년도에 저가가 유마판 한 7만원 잡고 시가 딱 2005년 1월 달에 7만원에 샀다 그러면 170만원까지 갔습니다. 7만원짜리가 17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급팽창하는 산업이 보이면 그런데 투자를 해서 장기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서 장기로 가져가면 이렇게 큰 수익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큰 성장을 보일 산업군이 어디냐?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이제 짚보고 있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유럽하고 미국 쪽이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 좋고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뭐 돈을 막 쓸어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은 이제 뭐 그냥 걸음마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약업계 1위 회사지만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뭐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한미약품이 지금 그 수출 기대감하고 임상선고 기대감 때문에 뭐 시총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해외 뭐 유수 제약사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핍니다. 완전 걸음마 아장아장 걷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근데 요 근래 한 10년 내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유태인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 건데, 이 제약바이오 생명공학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물질이 이제 이렇게 초기에 발견만 돼도 뭐 얀센 같은 이런 큰 회사, 머크, 뭐 얀센 이런 큰 세계 유수의 제약 회사들이 한국의 조그만한 기업들한테도 뭐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신약 개발 기술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이 흘러가는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조선 일본에서 막 성장을 하고, 이제 인건비가 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다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딱 성장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일본, 미국에서 이제 하고, 우리나라는 뭐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삼성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왔고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반도체 워낙에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쉽게 넘어가진 않지만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흘러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미국을 넘어서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이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뒤지는 그 걸음마 수준은 아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 제약사에서 이런 우리나라 기술력을 지금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은, 아까 이제 급격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을 봤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전성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한양행을 주로 이제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유한양행은 PBR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는 그런 메리트를 하나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PBR이 거의 7, 8 정도 되고 PBR이 한 80배 정도 쳐주고 있지만, 유한양행은 이제 겨우 뭐 자산가치 수준 보다 조금 높게 쳐주고 있는데, 그거는 신약 뭐 레이저티닙 같은 이런 신약 개발하기 전, 그리고 각종 바이오 회사 2천억 투자하기 전에도 그 정도 대우는 받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5배고 PBR도 뭐 평소대로 뭐 25 이 정도밖에 안 쳐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재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레이저티닙 3상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점 많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급이 당연히 좋아질 거고, 거기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뭐 레이저티닙 하나만 성공해도 1조 4천억이 들어오는데, 지금 시총의 절반입니다. 이익이 뭐 시총의 절반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국내 판권은 유한양행이고, 얀센이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얀센에서 이제 판매를 해서 이익이 나면은 로얄티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로얄티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걸 뭐 유한양이 혼자서 다 개발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하면은 뭐 혼자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성공 가능성이 뭐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저는 지금처럼 애로해서 그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뭐 기술력이 있는 얀센 같은 이런 회사하고 손잡고 개발하는 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 유한양행이 그 해외 유수 제약사 수준으로 발돋움해서 시가총액이 뭐 한 50조, 뭐 100조 이 정도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몸집을 더 키워서 인재들을 영입해서 자체 개발해가지고 혼자 독점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기술 수출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기의 인생 주식을 한 번은 만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만져야지 인생의 큰 역전, 그런 희열을 한번 크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과 끊임없는 공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올라가면 뭐 팔고 싶고 뭐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열심히 분석하고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자꾸 찾고 그게 맞나 안 맞나 계속해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